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에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기자가 아까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저도 또 전해드렸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을 보니까 공모 혐의가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난 6월 26일 검찰이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주 만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수사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유미 씨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두렵다라든가 또는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후에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서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11일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검찰의 판단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의 이 허위사실 공표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예.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의 상황이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이유미 씨가 이런 문자를 남겼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상당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특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국민의당 입장은 상당히 또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이 사안을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그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이죠. 네, 그렇죠. 당시 녹취록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발언이 있는데 한번 먼저 듣고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녹취 파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조악하고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못 느꼈죠. 일단 카톡에 대한 내용도 우와 이게 진짜 리얼하게 진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실요. 네, 저희가 국민의당이 지난 5월 5일에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이 지금 조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 녹취 파일의 음성의 주인공이 구속이 돼 있는 이유미 씨의 지금 남동생이라는 건 아닙니까?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건 자체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것이 기각될 것인가 아니면 청구가 될 것인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기각될 소지가 강하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여권에 대한 공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청구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는 그런 이유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범위에서 그 영장을 청구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7일 날에 아시다시피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가 대지 신문을 했습니다. 대지 신문 끝에 예. 뭐 양쪽이 다 모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런 사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은 뭐냐 그러면은 예.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냐 그러면은 양쪽이 평행선에 달렸기 때문이죠. 뭐냐 그러면은 이유미 씨도
개입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준서 씨는 개입이 안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는 구속 영장 청구라는 것이 죄가 있고 없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느냐, 구속을 해서 하지 않고 수사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양쪽이 저렇게 팽팽하게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죄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을 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영장이 청구되면은 전국 자체가 다른 형태로 흐를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게 겁니다. 보시는군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마 영장 발부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은 그럴 겁니다. 이유미 씨의 주장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 주장에 더 신뢰도가 있느냐, 정황상 누구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라는 게 이제 그 영장 발부 전담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4차례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이 이제 관련된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 그동안에 이미 증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자료가 사실은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검찰은 충분히 의심하고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하고 대질신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결국 판사가, 이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의 기준은 역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소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결국 증거인멸과 또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일단 이 사안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결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동안의 소명이라든가 또는 국민의당의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와 소명들을 본다면 이 부분이 바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반반 정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은 명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미묘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께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김원국 교수께서는 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좀 나름 좀 신중한 그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와 가담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어찌됐든지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박지원 전 대표죠. 박지원 전 대표가 어제 YTN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여전히 이준서 전 의원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먼저 한번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일이라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나는 거죠. 5월 1일 날 통화를 했다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이 저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이 엊그제 나왔지 않습니까? 제 기억은 없지만은 36초간 기록이 나와 있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제3차 조사에서 저와 통화를 해서 문자를 보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수고해, 이렇게 끊었다는 겁니다. 과연 36초간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통화 기록에는 36초간 돼 있다는 게 있으니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36초 그 짧은 시간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공무와는 조금은 또 결이 다르고요. 또 판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성을 인정하고 영장 발부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 결정을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박지원 전 대표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 사건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모킹 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스모킹건을 아직 확보를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미 스모킹건이 확보됐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안을 진행을 시켰을 거고요. 예. 그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당의 여러 특히 이제 당시에 수석부단장, 공명선거단의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예. 김은원 변호사, 당시 부단장이었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예. 말해서 전체적인 수사의 범위를 일단은 실무진과 여러 가지 조사를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상위층으로 당의 상층부에 있는 박지원 선대위원장, 당시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후보에게로 점점 더 좁혀가는 그런 검찰의 수사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였던 영장의 청구의 흐름이라든가 조사 과정에 대한 그런 이 브리핑 발표 내용들을 본다면 예. 명시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거나 또는 그 지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든가 그 보고의 구체성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스모킹건을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압박해가면서 그 스모킹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중에 하나도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예. 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스모킹 건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1차적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이유미 씨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어떤 중앙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팽팽하게 지금 대결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준서 예. 최고가 어떤 형태의 진술을 하느냐 이 부분은 구속 수사에서만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모킹건은 그 이준서 최고 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뭐 녹취로 나왔습니다만은 박지원 대표와 36초간 통화를 했다. 이건 좀 일반 상식적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6초라는 시간이 그것도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예. 5월 1일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작이 돼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처음 시도할 그런 날짜란 말이죠. 예. 그런 날짜에서 박지원 대표가 이러한 어떤 조작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밀하게 앉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박지원 대표를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36초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시간이죠. 예. 근데 36초 동안 이런 제작 조작과 제보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시간까지는 36초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예. 또 형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5월 1일 날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준수 최고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36초간 그 설명을 다 담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희 교수께서는 일단 박지원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뭐 신뢰할 만하다, 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만 보시는 36일 것 동안 같고요. 그냥 예. 뭐 봤으니까 알았다라고 끊었다. 요거과는 시간이 너무 좀 짧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얘기도 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전화상으로 이것을 조작을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황을 만들어내고 이러하기에는 너무 전화상으로 좀 수단도 적절치 않고 시간도 예. 너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국민의당이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 화면 한번 보시고요.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드린다. 그런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후에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추미애 대표와 검찰의 영장 청구에 어떤 연관성을 의심하는 그 발언을 좀 했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절박합니다. 당이 예. 정말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사죄하면서도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 거기에서 구체적인 발언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지금 다시 말해서 당이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한번 또 듣고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예.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이 되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보셨지만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세죠. 머리 자르기에서부터 대선 조작 게이트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필적 고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사람에게 이제 인권이 중요하듯이 정당의 인권이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거든요. 예. 국민의 신뢰를 정당의 인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국민의당이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국민의당으로서는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미 씨의 일탈로 끝나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리한 형국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유미 씨의 일탈로 보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이 가늠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개의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자칫하면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 이 상당한 파장이 당으로서 밀어붙일 그런 공산이 크다. 위기적인 어떤 반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가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세력 규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뭐 속 시원한 발언이다 이런 뭐 격려와 칭찬의 그 글들이 많이 뭐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 일정이 보이콧 국회 일정이 지금 멈췄다는 건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당을 자극을 했고 국민의당이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 모든 걸 다 뭐 일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하지만 결국은 현재 막혀있는 전국을 도리어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는 사실상 당청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당의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함께 잘 풀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북풍 조작 이거 엄청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비교도 너무 지나치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의당과 대결 전선이 되면서 국민의당이 오늘 국정은 협치라는 플래카드를 아예 내릴 정도로 지금 협치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전국은 더욱 꼬이게 되고 G20 정상회의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내 정치에서 뭔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말씀을 우려가 됩니다.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쪽은 청와대이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인사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그렇죠. 추경 문제도 있는데 당장 지금 그게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울고 없이 뺨을 맞은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붙을 수 있는 아주 명분을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추미애 대표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럴 수도 있죠. 끌어서 부스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대변인 정치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을 하니까 이것이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의 본질 자체가 뭐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비라든가 협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전국 경색이 전국과 검냉이 되게 되면은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전국을 운영하는 청와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 예민한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기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당대표 집권여당이지만 집권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의 발언 한 가지를 문제 삼아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국민의당 과연 이게 합당하냐 타당하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여당의 대표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포석의 발언들을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어떤 정당이 사실은 당의 해체까지 우려가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을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법적인 측면까지 집권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경색시키는 것.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당 또는 다른 야당들이 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서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자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일의 경우 야당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을 풀 수 있는 길이 정말 더욱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집권여당다운 그런 폭넓은 정치력 그리고 협치라는 기본 틀들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전국 상황에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집권당 내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이제는 국내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김홍국 교수의 발언의 취지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당 당사에서 오늘 협치 깃발이 내리셨는데요. 다시 그게 좀 올라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이상희 세명대 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수사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유미 씨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두렵다라든가 또는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후에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서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11일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검찰의 판단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의 이 허위사실 공표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예.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의 상황이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이유미 씨가 이런 문자를 남겼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상당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특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국민의당 입장은 상당히 또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이 사안을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그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이죠. 네, 그렇죠. 당시 녹취록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발언이 있는데 한번 먼저 듣고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에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기자가 아까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저도 또 전해드렸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을 보니까 공모 혐의가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난 6월 26일 검찰이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주 만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하란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녹취 파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조악하고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당시에는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못 느꼈죠. 일단 카톡에 대한 내용도 우와 이게 진짜 리얼하게 진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실은. 네, 저희가 국민의당이 지난 5월 5일에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이 지금 조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 녹취 파일을 음성의 주인공이 구속이 돼 있는 이유미 씨의 지금 남동생이라는 건 아닙니까?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건 자체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것이 기각될 것인가 아니면 청구가 될 것인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기각될 소지가 강하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여권에 대한 공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청구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는 그런 이유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범위에서 그 영장을 청구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7일 날에 아시다시피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가 대지 신문을 했습니다. 대지 신문 끝에 예. 뭐 양쪽이 다 모두 평등선을 달렸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런 사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뭐